아니, 여기가 정치 맛집이네. 호로록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따끈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띤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자, 일단 국감 끝났습니다. 총평 한 말씀씩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국감을 처음으로 김남국 의원님이나 저나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힘들었고요. 짧은 기간에 수십 개의 기간을 국정감사해야 된다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선 의원들 전문가들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제안들을 내놨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법사위, 추미애 이런 데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상임위에서 나온 정책 질의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 정책 질의를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주로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재미있으니까 그런지 계속 이쪽만 보시더라고요. 네네. 예. 자, 우리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영 의원님처럼 정말 다른 의원님들께서 왜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를 법사위가 독점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워딩만 인용돼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한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현출하지 못해서 그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 지금 미리 준비한 질문이 또 법사위 쪽입니다. 자, 일단 추미애 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가 또 이제 마지막 날 국감에서 법무부 등 상대로 한 종합국정감사 있었는데 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필요 긴박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저는 세 가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적법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8조에 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하면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아예 배제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그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 조항 자세히 읽어보시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되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 감독을 수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배제를 하는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적법하지 않다. 그게 이제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반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윤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으로서는 필요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윤 총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리는 그런 분들은 필요한 게 아니었나. 긴박했느냐. 긴박했죠. 윤 총장이 진행하던 라임 수사가 이제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거든요. 30명 이상 기소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어간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한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필요한 건 반쯤 맞고 긴박한 거는 이제 윤 총장이 수사 결과를 내기 전에 끝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남국 의원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청법 8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한 윤석열 총장의 장관이 정무지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혼자서 사법부처럼 독립돼 갖고 존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정치인이고요.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겠다라고 하는지 굉장히 저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감장에서 좀 오만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준사법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라는 것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 붙여놨거든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상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면 검찰의 중립성, 사법의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거든요.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대통령은 상관 아니냐.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이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자는 것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입장이고 그게 대륙법계 국가에서 우연히 법무부 장관 밑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불가한 것이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다 법무부 장관 지휘받고 대통령 지휘받으면 프랑스나 그 이태리 같은 데는 법원도 전부 법무부 장관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여 안 하거든요.
그건 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사법기관이다라는 주장은 검찰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법조계와 사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소추와 이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만을 강조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만 이렇게 강조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이 준사법 기능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라는 게 사법 기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법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들이지 않고 행정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준사법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 기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수사하고 소추하는데. 자, 그다음에 헌법적인 그 무시한다고 하는데 전혀 헌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네. 헌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열띤 지금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추 장관이 그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면서 뭐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 뭐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게 뭐 감찰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장관의 해임 건의 이전에 저는 대통령께서 뭐 하시나 싶어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다툼에 대해서 많이 피곤하고 국회에서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몇 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또는 둘 다 해임을 하든지 그중에 한 사람 잘못한 사람 해임을 하든지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도 없으시고 안 하시고 좀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고 하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어려운 일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윤 총장 둘 다 해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둘을 해임하든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그건 대통령의 몫인데 임명권자 가진 권한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뒷집에서 지켜보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럼요. 말씀이시죠. 이남국께서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은 결자에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거나 뭔가 충돌, 의견 견해가 다를 때는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와서는 국감장에 나와서는 계속 그 수용이 불법하다, 위법하다,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검찰총장은 또 계속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총장직에 앉아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무조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하란 말은 검찰총장이 직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정치인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면 검찰총장 그만두라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우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검찰총장이 잘못된 수사지휘권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검찰을 지키는 게 검찰총장의 일이지 잘못된 수사지휘권 내려왔으니까 나는 반발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오히려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 도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자주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아끼다가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을 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임검사들 강의할 때 한 번 했고 두 번 정도 이제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매일 신문에 나고 매일 텔레비에 났을 겁니다. 그다음에 화환을 갖다 놨다고 하시는데 화환을 뭐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다 놓은 것처럼 얘기하신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국민들이 갖다 놓은 걸 겁니다. 하도 이 사태가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그리고 라인과 옵티머스를 자꾸 수사 검사들의 문제로 몰아가는 거는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라인 옵티머스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뽑아먹은 나쁜 사기꾼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김봉현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불쌍한 사람들 돈 뺏긴 사람들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검사들 몇 명 그것도 사실인지 여부는 감찰기가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걸로 몰아가는 건 초점 흐리기라고 봐요. 네, 아니요. 저는 초점 흐리기는 아니고요.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이 해당 금융사기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감독이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함께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라임 사태 초기에 이 수사를 맡아야 될 남부지검의 합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수단을 폐지한 게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합수단을 폐지를 했고 윤석열 총장이 전문 검사 2명에서 4명을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또 허용을 안 한 거예요. 이 수사를 초기에 방해한 사람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인사할 때 그러면 기존에 수사하던 수사팀이라도 유임시켜달라고 윤석열 총장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수사팀 다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는데 통신하고 계좌 추적 영장은 이미 5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사팀 보강하라고 지시하고 더 보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대로 남겨달라고 얘기한 건 윤석열이라고요. 자, 두 분 지금 국수대담 굉장히 지금 뜨거워졌는데요. 저거 얘기하시던 거였습니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거 폐지안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하신 말씀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존에 있었던 증권범죄 합수단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은 그대로 살리고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될 거라고 보고요. 합수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박 의원께서 증권범죄나 금융범죄라는 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보통의 검사들이 잘 수사를 못해요. 그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요. 안에 뭐 몇 사람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교체를 했어라도 합수단은 유지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인력이 탄력적으로 충원되고 뭐 형사 6부에 배당을 지금 했는데 형사 6부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전문성의 문제가 또 있다. 숫자도 적고요. 전에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사들의 비위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해내고 사기꾼들을 어떻게 처벌하는가가 핵심이지 검사의 비위는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잊어버리고 세 번째는 자꾸 이슈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전문성 때문에 폐지했으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이슈는 이만큼 얘기하고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뭐 국감 통해서 더 지금 여야 간 갈등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래서 이 공수처 위원 추천 문제도 지금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추천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에 2명을 야당에 추천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하겠다는 거거든요. 2명의 위원을 추천을 해서 이제 추천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대통령이 이제 관여하는 건 아니고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독립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뭐 그러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공수처법 구체적으로 봤을 때 독소 조항이 있다고 좀 이의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지금 뭐 쟁점되고 있는 거는 그 수사의 범위를 그냥 일반적으로 직무범죄 이렇게 가던 거를 부패 범죄로 이제 줄이겠다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진짜 제일 문제는 그 다른 기관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던 것까지 전부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인지 수사를 하더라도 인지한 시점에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면 그건 우리가 할게 가져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 조항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개정하자고 이제 법안을 유상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지금 뭐 무소불위의 어떤 방식으로 뭐 누구든 다 이렇게 잡아들일 수 있는 이 법조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그 법조항을 이제 직무 관련 그냥 일반 범죄에서 부패 범죄를 축소하자 이런 조항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남국 의원께서 이 조항 어떻게 보십니까? 불과 얼마 전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는 위원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보태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공수처 출범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어떤 쟁점을 새롭게 끄집어 나온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공수처 출범과 이 출범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이다, 정치적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논의에 쉽게 저는 끌려나갈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공수처법에 관련해서는 이미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요. 사람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당이 지금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입니다. 우리가 소수 법안을 냈다고 해서 이게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출범을 한 것이고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아까 개별적인 조항에 관련해서 공수처가 만일 너무 작아서 아무거나 다 인지를 해서 우리 강제로 소환해서 수사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그 조항 안 넣으면 되는 겁니다. 조항을 넣어놓고 안 할 거라고 예단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분명히 정치적인 사건들 자기들 관련된 것들은 다 불러들여서 직접 수사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수처 수사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의 규모가 실제로는 그 검찰의 한 1, 2부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건을 수사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적정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상황입니다. 정치 마치 국수담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